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보면서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들 이어가겠습니다. 종목의 발견자들 바로자산 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우리 장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막 급등해서 뭐 이유를 찾는 종목보다는 뭐 떨어지는데 이유가 뭘까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떨어지는 데서 또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알테오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지금 마이너스 7%고요. 장중에 마이너스 20%까지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 11월 11일 장중 고점이,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45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32만 4천 원이거든요. 최근 4일 동안의 주가를 보면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시가총액 1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알테오전의 주요 특허 물질이죠. 알트 비포 특허 침해 가능성이 그러니까 알트 B4를 딱 꼭 찍은 거는 아니었지만 골드만삭스에서 11월 19일 날 이 레포트를 내면서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머크에 들어가 있는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특허 침해 가능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 이슈를 좀 받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0%까지 갔었고 어제 회사에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도 안 좋았고요. 오늘도 그렇게 물론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아래꼬리 달면서 이 특허 침해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 시장 상당히 좀 불안하게 주가적으로 좀 반응을 하는 변동성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설도 한번 돌았었죠. 근데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분명히 회사 측에서는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SI를 찾고 있다. 같이 좀 경영을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찾고 있다. 동반자를 찾고 있다는 거지 유상증자 5천억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물론 5천억이 나오면 쭉 하락하겠죠. 뭐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1,000억에서 2천억 정도의 같이 좀 파트너를 좀 찾겠다라는 얘기였고 특허 침해 가능성 분명히 특허 침해 가능성 없다라고는 얘기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이 특허 침해가 됐을 가능성보다 안 됐을 가능성이 더 높죠. 머크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크도 점검을 하고 무언가를 시작을 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점. 그렇지만 이 알테오젠이 최근에 주가 하락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런 이슈들도 있었지만 최근 수급들이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특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스닥 수급들이 악영향을 받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 될 때 코스닥이 좀 출렁일 수 있죠. 그리고 기술주들, 반도체와 같은 이런 기술주들 쪽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대형주들 수급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수급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악재를 이 이슈를 좀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그동안 사실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요. 이슈도 있고 변동성도 커지고 결국은 바이오가 올랐던 것은 이제 상무님 제한적인 에너지가 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이 좀 대안적인 종목들 대형주 이런 게 떠오르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 얘기를 제껴놓더라도 시장의 에너지를 좀 그쪽으로 빼앗긴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분명히 에너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한쪽으로 좀 에너지가 많이 간다. 그럼 당연히 반대쪽으로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줄어드는 쪽이 헬스케어 쪽이다. 이 늘어나는 쪽이 대형주들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뭐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같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네, 다음 종목은 이 솔루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솔루엠이 주인이 바뀌었죠.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삼성전기가 나갔고요. 이제는 이 다른 주인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솔루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이유가 산업 자체가 회사 자체가 매출액이 좀 줄어들고 있다. 역성장을 한다라는 이런 산업에 대한 기존 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 유동성이 전 같지 못하다라는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3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3분기에 대해서는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성장세를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매출 한 20% 정도, 영업이익 약 한 30%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4분기는 컨센서스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분기도 전년 대비해서는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유동성, 실적 역성장 이런 우려감으로 하락했던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솔루엠 상승을 하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이 사실 조정을 좀 받으면서 상승폭을 많이 줄여놨는데 최근 들어 상승에 대한 이유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가격이 좀 매력도가 높고 실적이 다시 돌아서는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솔로엠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솔루엠까지 봤고요. 오늘은 좀 궁금증이 많아서 30초만 더 여쭤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고 나서는 국내 반도체들 뭐 하이닉스나 이런 거 조금 움직이는데 이 반도체에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까요? 네, 사실 국내 영향은 상승을 좀 기대했었는데 이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걸로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시장에 기대했던 것보다 확 더 잘 나오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걱정했던 건 이 기대감보다 많이 못 미쳐서 쇼크를 받을까 봐 걱정했었는데 그 위기는 지나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하락은 이 지지하겠지만 상승에 예. 대한 동력을 얻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종목 발견 바로자산 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